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도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자와 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는 114명, 누적 확진자는 이제 7,800여 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내려왔네요. 네, 어제 발표 때 2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오늘은 다시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11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 통계상으로는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81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특히 대구는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다른 시민들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500명에 달하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대구 지역의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어제 50명 넘게 확진자가 늘었던 서울은 19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정부 청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세종에서 5명의 환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는 7,86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사망자 소식도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6명의 환자가 숨져 전체 사망자는 모두 66명이 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45명이 늘어서 모두 3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입국 절차가 더 강화됐죠? 네, 어제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유럽 5개 국가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입니다. 제도 적용은 일요일인 15일 0시부터입니다. 이로써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는 기존의 중국과 홍콩, 일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국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WHO가 세계적 대유행 선언했잖아요. 우리 방역 대책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WHO의 이른바 팬데믹 선언은 각 국가의 방역을 더 촉구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방역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이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령됐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영민 기자, 선물 가격이 한때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선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령된 것은 1시간쯤 전인 1시 4분이었습니다. 사이드카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시장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되는데요. 코스피 현물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이드카 발령 전후에 전날보다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장중 최저치인 1808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어제보다 3% 정도 떨어진 18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6% 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4.5% 안팎 빠져서 56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오늘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데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이 불안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과 관련한 더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시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넘게 오른 1,20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본과 홍콩 증시가 각각 3% 정도, 중국은 1%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센터 입주 건물 내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콜센터 직원들 가족과 지인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71명, 인천이 17명, 경기가 14명입니다. 대부분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과 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인천 시민 2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11층이 아닌 건물 9층과 10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콜센터 직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끝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중 180여 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물 방문객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기지국에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 수도권 전체 확진 현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415명입니다. 서울이 212명, 경기가 178명, 인천이 25명의 순입니다. 어제 저녁 송파구에 사는 60대 여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폐렴 소견이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대문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선을 확인해 보니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에 이 여성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20대 남성도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현황과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확진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제 131명이 늘었고 어제는 200여 명, 240여 명이 늘었었죠. 오늘은 114명이 늘어서 전체 확진자가 7,869명입니다. 격리 해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300명이 넘었고요. 어제는 또 서울에서 한 50여 명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20명 가까운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 경북도 100명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상태고요. 81명이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 80대 그 폐암을 앓고 있던 80대 고령 남성이고요. 분당재생병원에서 그때 집단 감염된 사례고 오늘 숨져서 공식적으로는 66명이 지금 숨진 걸로 되어 있지만 전체를 합산하면 67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복병이라고 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구로 콜센터가 지금 걱정입니다. 구로 콜센터 지금까지 102명이 나왔다고 하죠. 100명 넘었죠. 네, 근데 원래 콜센터가 이제 11층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9층과 10층 콜센터에서도 지금 환자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다행히 13층부터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거주자가 한 200여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검사를 180명 넘게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인 거는 이 거주 지역이 수도권 좀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까지 있는데 지금 계속 가족들, 지인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콜센터에서는 이제 1차 감염도 있겠지만 2차 감염이겠죠. 어떤 확진자가 처음 있고 2차나 3차 전파가 일어났고 이제 3차, 4차 전파가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있는 쪽에 이제 전철을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신도림역이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한데 또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파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세계 보건기구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했는데요. 이게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나오고 70여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 때 팬데믹을 선포한 다음에 지금 11년 만에 세 번째 팬데믹을 가장 선포했습니다. 최근이 신종플루 때입니까? 전 세계 12만 명이 이미 감염돼 있는 상태고 사망자도 4,300명이 나와서 이미 약간 늦은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조금 WHO가 조심스러웠는데 저희 김 교수님은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거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이 또 문제인데 미국도 지금 급격히 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럽과 두 개 대륙에서 이미 확산세가 있고 또 신종이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서 팬데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일단 확진자가 100명이 지금 넘었어요, 오늘까지.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다른 병원이나 이 다른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고 거기에 출입한 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데 역학조사가 그러니까 더 확산이 안 되지만 이 구로 콜센터 직원들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뭐 1호선이나 2호선 수도권 인근을 출퇴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노출자들이 이제 각자 뭐 주거지 주변에서 또 3차, 4차 감염이 앞으로 1, 2주에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가 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늘은다면 이제 수도권이 환자들이 이제 많이 증가할 그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좀 이 기자 지적하셨지만 이게 해당 지역이 교통 요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가 가장 우려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지역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신도림역이나 구로역이나 그 환승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환승이가 빽빽하게, 굉장히 많은 곳이죠. 예, 들어가는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현저히 위험은 떨어지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분이 거기서 기침 재채기를 하면 이제 누군가는 감염이 됐을 것이고 물론 이 콜센터의 11층처럼 장기간 노출되는 건 아니죠.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면 몇 분 정도 노출되니까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감염된 분들이 이제 각자 또 돌아가서 이제 발생을 하면 지금 오늘 또 뭐 성동구나 몇몇 그 산발적인 환자들이 역학적 연결고리 없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 또 노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다행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아까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은 뭐 100명선 아래로 대구가 환자 생기고 또 지금 회복돼서 태어난 환자들이 늘기 때문에 이제 병상 부족 사태도 조금 수통이 풀릴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이제 병상 부족이 지속될 것 같고. 예, 교수님 말씀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3월 12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69명이고 이 중에 333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0시 기준으로는 66명인데 한 명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현재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1%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9.9%에 대해서는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국 발생의 75%, 경북이 전국 발생의 15%, 따라서 전국 발생의 90%를 대구와 경북이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관련자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와 관련해서는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99명의 확진 환자 중에 직원이 80명 그리고 접촉자는 19명이며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에서 80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다른 층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553명 대상으로 우선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7층에서 9층 사이의 종사자 중에 9층에서 환자가 1명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예수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징이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미 WHO 사무총장도 언급을 한 대로 대유행 상황과 관련해서 WHO가 밝히고 있는 평가의 변화나 대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시행해온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계속해서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서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밀집된 생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했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강화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된 사업장,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감염 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를 함으로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할 것을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은 보도 참고자료에 있는 대로 사업장 내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특별히 손세정제나 물건에 대한 손세정제 같이 개인위생과 관련된 비품을 충분히 비치를 하고 또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환경위생관리 철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이용자 및 방문객은 체온을 확인합니다. 또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적극 실현을 하도록 지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전 브리핑 때 언급이 된 대로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또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수신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말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가 범위가 되기 때문에 마주보고 대회할 때부터 2m 정도의 거리를 띄고 또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 행사 등에 대한 참여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급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되도록 얼굴, 특별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 또 생활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표면을 수시로 깨끗이 닦아주실 것 등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콜센터나 관할보건소 문의 후에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되 이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되도록 자기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2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으셨던 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스크 파란색 기자님, JTBC 기자님. 네, JTBC 이상화 기자입니다. 일단 다른 층 콜센터로 감염 경로가 혹시 좀 그러니까 콜센터 있는 층 말고 다른 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감염 경로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10시에는 10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많은 접촉자들이 있는데 가족 감염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은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숫자는 가변적이고 동시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가 변화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콜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층 이외에 9층에서도 새롭게 확인이 됐으나 다만 7, 8, 9와 11층은 동일한 이제 근무 처가 되겠고 또 최근 그 인천광역시에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층에 별도의 그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도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병일을 토대로 해서 아직은 그 콜센터와 그 10층에 자리하고 있는 근무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좀 더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층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 발병일 자체가 조금은 콜센터에 있는 분들과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선호 문제라든지 또 전파의 어떤 설명 같은 것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공식화된 숫자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숫자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 감염과 관련해서는 가족이야말로 밀접 접촉자 또 전파가 되기 가장 고위험 집단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 11시에 지금 한중일 3개국의 질병관리기구들이 텔레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외, 뭐 국제기구라든지 각국이 여러 가지 그 유행에 대한 경험, 또 진단 제재에 대한 부분, 심지어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한 공동 분석 이런 제안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한중일 3국 간에는 그 유행과 관련해서 유행의 규모나 경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비슷한 경로나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 중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2차 전파나 이런 것들이 가족이 거의 65 내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족이 밀접 접촉자 중에 전파되기 가장 쉬운 집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는 대개 2m 거리 최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유럽의 질병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15분 이상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콜센터 직원 중에도 거주자, 동거주자, 가족 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단은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밀접 접촉도의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자면 뭐 각자 방을 쓴다든지 또 거주하는 공간의 크기라든지 또 생활 시간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접촉자이긴 하지만 발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지만 현재보다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더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중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족에 대한 관리가 밀접 접촉자 중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다는 그런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예, 다음.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저희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로구 콜센터가 입주한 코리아 빌딩과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 박 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현황과 또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긴급하게 코리아 빌딩을 방문해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라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보고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코리아 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에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4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0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총 71명이고 경기도는 14명입니다. 또 인천시 거주자는 17명입니다. 밤사이에 인천에 거주하는 9층과 10층 콜센터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이 9층과 10층에서의 콜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또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자체와도 함께 협력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거라는 그런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빌딩은 현재 영업시설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에서 12층까지는 전면 폐쇄했고 방역소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에 사시는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 시에 전원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건물 앞 선별진료소에서 즉각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나아가서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로구 신도림딩 코리아 빌딩을 또 그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구로구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의 집단 감염 사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서울시는 코리아 빌딩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총 집중하고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PCR 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보고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돼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 났다는 사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어제 이미 집단 감염 즉각 대응반 40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또 격리자 자가관리 등의 긴급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행정 일부 시장을 코리아 빌딩 감염병 특별 지원구역 통제관으로 지명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아 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발생 경향이 가족과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았던 2월 28일부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3월 11일까지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코리아 빌딩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통신 접속 기록을 확보해서 해당 시민들에 대해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동대문구 소재 PC방을 비슷한 시기에 이용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코인 노래방 관련해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PC방, 코인 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 장시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업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하는 이런 고위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업 장소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자리 건너 앉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각 폐쇄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노래방, PC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지침이 이제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사업장, 특히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클럽이나 스포츠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중 관리 지침을 내렸는데 직원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또 1일 2회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열이 있는지를 측정하기로 했고요. 또 감염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PC방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지만 하여튼 그런 지침들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좀 더 강화된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이용객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또 한자리 건너앉기 등을 실천하고 소독을 잘하는지를 봐서 만약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사업장을 일단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대책은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미리 하기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용을 좀 최소화하는 것들은 이미 캠페인을 벌렸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했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침을 내렸으니까 그걸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뭐 계속 나온 얘기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확진자 80%가 집단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교회 또 신천지는 지금까지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병원이 20건, 또 사회복지시설이 8건, 종교시설 7건, 직장 6건 등 이렇게 집단 발생 사례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가족 간 전파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전파에 중국에서는 75%까지가 가족 간 전파였다.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확진자가 있거나 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또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가장 위험한 전파자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가족은 물론 이제 가장 같이 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저 콜센터 직원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인들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좀 안심을 해야 된다,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1, 2m 내 밀접 접촉을 장시간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건데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모임 같은 데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개인 위생이 중요한데,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의 경우가 65%가 가족 간 감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전통적인 그 가족 중심의 사회,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정도로 3분의 2가 가족 간에 왔지만 우리는 좀 더 서구적으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한 가족이 한꺼번에 식사하는 경우 좀 과거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연령층이 중국보다 많고, 그래서 아마
중국은 저렇지만 우리도 가족 간 감염이 있지만 전체에서 가족 간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국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충남 지역은 특히 직장 내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네.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특히 뭐 해수부에 많이 집중돼 네.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직장 안에서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만큼의 밀접 접촉은 좀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천안 준반대스에서 시작된 연결고리가 지금 세종시의 복지부 예. 공무원 그다음에 뭐 수강생이셨죠. 축해서 계속 나오지 직원 한 않습니까? 분이. 그런데 그 정부 세종청사 자체가 큰 건물 안에 다수가 있고 또 왕래가 잦고 어떤 통제가 쉽지 않은 또 그런 환경에서는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치는 하고 있겠지만 뭐 정부 세종청사라는 국가 중앙 행정부서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계속 생기는 건 안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금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중앙 부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심지어 또 복지부 예, 직원까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공무원 부처인데 예. 이제 계속 생긴다는 거는 보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더더욱 이제 이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지고 강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또 확진자가 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네. 언제든지 다시 반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콜센터, PC방, 동전 노래방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밀접하게 하는 놀이공원, 백화점 이런 데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생기면 우리가 그때 강화된 조치가 나오는데 항상 늦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장기간 이런 그 거리두기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습관을 길들여 놓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나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뭐 강력하게 규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관련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희 방역 대책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미 팬데믹 수준으로 강화를 해서 해왔는데, 예, 뭐 지금 수도권에 조금 환자 증가 추세가 있으니까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단지 이제 WHO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나 이 다른 국가까지 생각해서 이제 팬데믹을 좀 늦게 시작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지금 뭐 유럽 5개국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발생 상황을 보면서 좀 더 해외 특별 검역을 여러 나라로 이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지금 말씀하신 특별 입국 절차 강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15일 0시부터 유럽 5개국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오늘 항공편에서 내리는 네 외국인은 모두 발열 체크, 그다음 건강 질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그 건강 진단 앱을 깔아서 동선 같은 거,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유무들을 보고해야 됩니다. 요 국가들은 확진자가 많아서인가요? 5개국은? 유럽에 직항로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고요. 또 확진자가 많이 늘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모든 나라가 지금 뭐 계속 확진자가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거를 그때 모니터해서 그 위험, 리스크, 우리나라 유입될 리스크를 평가해서 이제 그때 적시에 좀 한 단계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이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맞습니다. 장례식, 결혼식도 금지가 네. 됐다 그러고요. 이게 뭐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고 이미 네. 저희를 추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 번 여쭤봤지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유럽에서 이렇게 좀 대책이 뭐 방역 대책이 있겠지만 그렇죠. 뭐 예, 반려동 중에서도 예. 계속 나오고요. 네. 저도 저 이해가 안 되는 G7 국가의 하나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초기에 중국 관광객 위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검역을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중국 관광객, 중국 입국자, 체류자만 하다 보니까 내국인 발생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에서 한참 환자 발생이 있고 고령자에서 사망자 생길 때 그때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고 여기 뭐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제 포옹, 키스 이런 문화도 아마 이 전파에 하나의 이제 관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그 나라의 이제 보건 의료 체제, 방역 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유행 규모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브리핑에서 한중일 이제 보건당국이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이게 유행 경로가 좀 비슷하다 한중일이 네. 이렇게 진단을 한 걸로 보면은 지금 어쨌든 아시아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좀 정리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유럽에 비교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는 일찌감치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환자들 생기고 많은 경험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 방법이나 물론 그 강도나 이제 범위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익숙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죠. 다시 좀 국내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며칠 전까지는 계속 대구 경북 지역만 네. 집중적으로 여쭤봤었는데 뭐 오늘 이제 수도권 상황이 계속 네. 엄중하다 보니까 네. 근데 대구 경북은 어쨌든 지역 확산세는 주춤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90%이긴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구 경북이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예,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고비는 넘으면서 이제 고비는 넘는 겁니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대구에서 아주 강화된 그 지금 방역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회복세로 가겠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90%지만 줄겠죠. 수도권이나 여타 지역에서 환자 늘을 것이고 또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서울에 뭐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생기는 환자들이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지역 확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내부에 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찰과 함께 대구 신천지 본부교회를 비롯해 간부 4명의 자택을 포함한 5곳에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법에 의해서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조사 방식인데요.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반려하면서 이렇게 행정조사 방식으로 교회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 가운데 누락된 인원은 없는지 또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관련 시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컴퓨터와 서류, 또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73명, 경북은 8명인데 이렇게 추가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2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0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네,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신도 1,400여 명 가운데 경찰에서 소재를 파악 중인 1명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는 5,600여 명인데요. 보건당국은 이들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 신천지교회도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며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징계까지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는 어제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 일대에 있는 신도들의 집단 주거시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는 경찰을 배치해 모임이나 집회 등이 열리지 않는지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된 신도들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가 700여 명이나 되는 신천지 확진 환자들의 주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충남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 상주 인원이 15,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집단 감염 우려가 더 큰데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솔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해수부 소속 공무원 6명과
국가보훈처 공무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해수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 확진자는 대통령 기록관 등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적 확진자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수부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개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 세종청사는 상주 인원이 15,000명에 달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어날 경우 공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산에서도 어제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6명이 늘었습니다. 하나토탈 연구원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직장 동료 6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이 가운데 3명은 5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대전은 오늘 확진자가 3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앞서 감염된 서산 하나토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제 확진된 7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해당 여성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폐렴 증상으로 중증 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0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확진자가 해운대 백화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청으로 갑니다. 최희지 기자, 오늘 나온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의 가족이죠? 네, 오늘 부산에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된 확진자 중 1명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신도인 대구 친동생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가족 4명도 앞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자신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추가 확진자는 부산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부산에 출장을 왔다 의심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을 여행한 뒤 입국한 20대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유럽 여행을 위해 출국한 뒤 스페인 등 한 달 정도 여러 국가를 다녔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길게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이 해운대의 한 백화점과 대형 서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국에서 2번째로 콜센터가 많은 부산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지역 콜센터 148곳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 작업,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집단 다중이용시설 3,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광주에서는 격리 해제를 앞둔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광주시청 연결합니다. 최송영 기자, 이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있다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를 다녀온 광주의 3번째 확진자인데요. 일주일 전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자가 격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과 9일 이 남성과 접촉한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시가 생활치료센터인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 관리를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광주에서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뒤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만큼 광주시는 이번 환자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일단 이 환자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추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회복기에는 바이러스가 3주 안에 소실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는 다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 15명, 전남은 4명인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에는 자택근무 등을 권고하는 한편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사무공간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 가운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종사자 214명에 대해 감염증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피해 국가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 4,300명이 숨지고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발표를 주저해오던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 국가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약 12만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 등 4단어가 중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팬데믹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온 터라 또다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치인 2,300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행 경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조처들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금지 같은 제한 조치와 경고가 실시 중인데 상황이 진전되면 조기에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the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the restrictions and warnings that are currently in place for a possible early opening.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를 권고한 상태며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4단계인 여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인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유럽에 대해선 30일 여행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30일간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모레밤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영국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유럽에서 온 씨앗이 미국에 건너와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됐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 앞서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문규입니다. 저희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일상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이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생활 현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안군 운남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묵묵히 희생해주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 실천으로 인하여 금방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저는 청주에서 티카페 알케미를 운영하고 있는 티마스터 박봉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있는 이곳 청주 역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앞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강보이차를 담은 보온통을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분들이 생강보이차를 한 잔씩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들 전교원대학교 신입생 가지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생 아짐입니다. 사실 저희는 학교가 개강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개강이 미뤄져서 수업이 좀 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대하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깨끗한 습관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 변화가 큽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면 다시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8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 모레 아침엔 영하로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철원이 0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14도, 부산이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